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가죽 점퍼를 입고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평소의 모습인데 왼쪽은 오늘 이 회의에 저 가죽 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저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점퍼를 입었던 것, 그 장면이 저는 떠올랐는데. 근데 홍준표 대표는 항상 이 빨간색을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저도 아마 가죽 잠바는 빨간색을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넥타이를 보니까 빨간색을 하셨네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저렇게 가죽 잠바를 입으신 것은 뭐 예전에 같으면 양복이나 이렇게 밖에 행사했을 때는 주로 이제 점퍼를 입으셨는데 네. 당내 행사에서 저렇게 입은 걸 보면 뭔가 좀 내부적으로 좀 결의를 다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가죽 잠바가 거리를 다지는 일단,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가죽 잠바를 딱 입으면 네. 뭔가 좀 힘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지금 홍준표 대표가 좀 되는 일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네. 좀 더 이제 좀 오늘 또 정부가 개헌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여당과 청와대와 뭔가 좀 대결을 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네. 국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전의를 다지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듣는 동안 이번 순서 또 함께 하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유종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김철웅 채널A 정치부 기자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철웅 기자. 김철웅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대표 저 가죽 자켓 입은 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로? 우선 이 홍준표 대표가 가죽 점퍼를 입은 걸 두고 자유한국당이 이 전투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군요. 이현중 의원님 말씀이 맞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서울시장 후보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방선거 판세가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했고 이것을 가죽 자켓을 입는 모습으로 보여줬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개헌안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홍준표 대표는요, 한국당의 지방선거 구인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인물 기거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거될 만한 핵심적인 인물만 한두 사람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모아가지고 인물군이라고 언론에 내본들 국민들이 그 감흥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지금 말을 들어보면 인물난 전혀 문제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천막 당사 때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홍준표 대표가 이 서울시장에 나와달라고 요청한 인사들이 네. 줄줄이 고사 의사를 그렇죠. 보였거든요. 네, 지금 홍정욱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까지 자유한국당이 새로 영입해서 공을 들였던 인사들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습이 네. 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을 인물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는 여의도에서는 지금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홍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좀 쓰리고 기분 나쁠 말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불린다면서요.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손만 싫어하는- 대면 이게 그렇죠. 뭐만 영화 같은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손만 대면 꽃이 시들고 뭐 이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지금 그렇죠. 보면 일단 이게 당의 인기도가 지지도가 좀 높아져야지만이 이제 누구든지 간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 오는데 일단 네. 당 지지율이 일단 정체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이 나가도 이제 승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죽하면 당내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장 없으면 홍 대표가 나가십시오. 뭐 이런 또 지금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홍 대표가 아마 이제 마지막 카드를 찾기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좀 많은 분들 좀 만나고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과연 인물난을 겪는다는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또 인재를 영입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 한편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문위에서는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대치동 아파트를 놓고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은재 의원 사실 얼마 전에 속칭 겐세이 발언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상곤 장관의 아파트 갖고 또다시 이제 두 번째로 저렇게
논란이 된 거잖아요. 이유준 기자. 네, 그렇죠. 사실 지난달에 먼저 1차전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래서 김상곤 장관이 강남의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을 또 관련해서 이은재 의원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김상곤 장관이 당시에 팔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번에 한 달 뒤에 2차전까지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네. 이은재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장우 의원이 아예 부동산 협회에 맡겨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요즘에 매기가 별로 없더라도 좀 싸게 내놓으면 네. 팔리는 거 아니냐, 팔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손혜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을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요, 사실은 이제 교육부 총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특목고와 자사고란 이걸 지금 없애겠다 하거든요. 문제는 이걸 없애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교육 수요가 다시 파락군으로 모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집값 상승의 원인 자체가 실제로 정부 정책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부 총리가 관여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 네. 이게 상당히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육부 총리가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네. 분당과 그다음에 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데 자, 그 효과로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갖고 계신 집이 20억 정도 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은재 의원이 아니 당신이 지금 정책을 잘못 펴서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또 두 채 집값을 가지지 말라고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팔라고 내놨는데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파는 거 아니냐? 네. 혹시 안 팔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나은 집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은 바로 교육 정책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 양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논리가 있다면 네. 그 정책 부분을 짚는 게 사실은 저는 맞다라고 봐요. 아무리 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시세 차익을 설마 교육장관이 자기가 자기 집값을 올리려고 정책을 그렇게 폈을 일 만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좀 지나치게 좀 간 흐름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여의도 이모저모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위와 8위로 꼽은 소식을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실 겁니다. 지금 그렇죠. 보면 일단 이게 당의 인기도가 지지도가 좀 높아져야지만이 이제 누구든지 간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 오는데 일단 네. 당 지지율이 일단 정체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이 나가도 이제 승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죽하면 당내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장 없으면 홍 대표가 나가십시오. 뭐 이런 또 지금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홍 대표가 아마 이제 마지막 카드를 찾기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좀 많은 분들 좀 만나고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과연 인물난을 겪는다는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또 인재를 영입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 한편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문위에서는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대치동 아파트를 놓고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은재 의원 사실 얼마 전에 속칭 겐세이 발언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상곤 장관의 아파트 갖고 또다시 이제 두 번째로 저렇게 논란이 된 거잖아요. 이유준 기자. 네, 그렇죠. 사실 지난달에 먼저 1차전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래서 김상곤 장관이 강남의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을 또 관련해서 이은재 의원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자 김상곤 장관이 당시에 팔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번에 한 달 뒤에 2차전까지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네. 이은재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장우 의원이 아예 부동산 협회에 맡겨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요즘에 매기가 별로 없더라도 좀 싸게 내놓으면 네. 팔리는 거 아니냐, 팔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손혜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을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요. 사실은 이제 교육부 총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특목고와 자사고란 이걸 지금 없애겠다 하거든요. 문제는 이걸 없애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교육 수요가 다시 파락군으로 모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집값 상승의 원인 자체가 실제로 정부 정책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부 총리가 관여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 네. 이게 상당히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두 사람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모아가지고 인물군이라고 언론에 내본들 국민들이 그 감흥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지금 말을 들어보면 인물난 전혀 문제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천막 당사 때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홍준표 대표가 이 서울시장에 나와달라고 요청한 인사들이 네. 줄줄이 고사 의사를 그렇죠. 밝혔거든요. 네, 지금 홍정욱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까지 자유한국당이 새로 영입해서 공을 들였던 인사들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을 인물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는 여의도에서는 지금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홍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좀 쓰리고 기분 나쁠 말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불린다면서요.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손만 싫어하는데. 대면 이게 그렇죠. 뭐만 영화 같은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손만 대면 꽃이 시들고 뭐 이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답답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듣는 동안 이번 순서 또 함께 하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유종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김철웅 채널A 정치부 기자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철웅 기자. 김철웅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대표 저 가죽 자켓 입은 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로? 우선 이 홍준표 대표가 가죽 점퍼를 입은 걸 두고 자유한국당이 이 전투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맞군요. 전투복인 이현종 거죠. 의원님 말씀이 맞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서울시장 후보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방선거 판세가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했고 이것을 가죽 자켓을 입는 모습으로 보여줬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개헌안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홍준표 대표는요, 한국당의 지방선거 구인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인물 기거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거될 만한 핵심적인 인물만 한두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오늘 회의에서 가죽 점퍼를 입고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평소의 모습인데 왼쪽은 오늘 이 회의에 저 가죽 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저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점퍼를 입었던 것, 그 장면이 저는 떠올랐는데. 근데 홍준표 대표는 항상 이 빨간색을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저도 아마 가죽 잠바는 빨간색을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제 넥타이를 보니까 빨간색을 하셨네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저렇게 가죽 잠바를 입으신 것은 뭐 예전에 같으면 양복이나 이렇게 밖에 행사했을 때는 주로 이제 점퍼를 입으셨는데 네. 당내 행사에서 저렇게 입은 걸 보면 뭔가 좀 내부적으로 좀 결의를 다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가죽 잠바가 거리를 다지는 일단,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가죽 잠바를 딱 입으면 네. 뭔가 좀 힘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지금 홍준표 대표가 좀 되는 일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네. 좀 더 이제 좀 오늘 또 정부가 개헌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여당과 청와대와 뭔가 좀 대결을 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네. 국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전의를 다지는